지금 고1, 고2, 고3 학생들 입시 전략 준비 방향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 그냥 차유님이 학생이라면 나중에 무조건 학종으로 상향 쓰거든요. 실제로 저는 썼습니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맨날 상향으로 합격하고 싶대요.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오셔서. 삐비 네. 파이터입니다. 자, 로그인 할게요. 자, 메가스터디 로그인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 아니고요. 고격점지 알림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유입니다. 제 옆에는 certified 됐다, 국내고 학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고 학종 전문가 임승엽 컨설턴트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국내고 학종 최고 전문가답게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저희가 한 달 만에 톡 쏘는 잔소리, 저희 이제 시청자들 분들께 고민도 들어드리고 최근 이슈 다루고 있는 입시 정보들 제가 전해드린 컨텐츠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시 기간 동안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추석 연도 지났고 과연 이번 2025 수시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수시 배치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자유전공 제도라든지 입시적으로 워낙 변수가 많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올해 일단 수시 지원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고1, 고2, 고3 학생들 입시 전략 준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입니다. 2025 수시 총정리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첫 번째, 의대 지원 기대감에 따른 상향 지원 경향. 자,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상향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 관련한 기사를 들고 왔는데, 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단독 해가지고 뜨거워요. 지금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자, 2025 수시 경쟁률 해가지고 역대급 N수생 소신 상향 지원이 이끈 상위 15개 대 4년 연속 상승, 경쟁률이 무려 22.07대 1이에요. 자, 올해 수시에서 상위 15개 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안대, 서울대, 서울시대, 성균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이 4년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수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년도 의대 증원 지역인재 중심으로 많이 지금 증원이 됐던 상황입니다. 서울이나 경기권 의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대 선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역 학생들도 의대를 나도 써서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심지어 이게 수시 반수로 들어오시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네. 현상이 도드라지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서 펑크가 난다든지 합격선이 떨어진다든지 교과 기준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교과 성적 기준으로 1점대 중후반대 학생들도 의도적으로 교과 상향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매우 도드라지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영향을 좀 준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모의고사가 또 있었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 국영수 너무 다 쉽게 나왔다는 평이 있었어요. 쉽다, 약간 쉽다, 비슷하다, 약간 어렵다 이렇게 5가지 선택지가 있다면은, 자, 보시다시피 쉽다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학생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이런 것도 투표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또 쉽다를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쉽다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쉬웠다는 거거든요. 9월 모의고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고, 이게 또 이제 수시 지원할 때 지표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의고사가 쉽게 나와가지고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금년도 이제 9월 모의고사가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나와서 저도 이제 학생들 수시 배치할 때 곤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6평 성적 기준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처음에 이제 수시 배치 상담할 때는 수시를 안정적으로 쓰려는 경향을 보이다가 9평 끝나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갑자기 다 상향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생겼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 9월은 너무 지금 쉽게 나온 상황이니 6월 평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시 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 본 성적 기준으로 이제 수시 배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두 개 정도는 그럼 상향으로 이렇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쓰시는 전략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수시 납치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수능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부 학생들은 수시에서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많이 됐던 이번 배치 사항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문과 감소 그리고 이과 증가. 최근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취업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과로 진학을 시키려는 의학계를 포함한 첨단학과 선발 인원도 늘어나고 취업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많다 보니 이제 이과 관련 수시 교과든 학종이든 경쟁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심지어 문과 학생들은 제가 그냥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과에 비해서는 대학 가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게 단지 고3 학생들 문제가 아니라 중3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상담을 할 때 학생 성향이 아무리 문과 쪽 성향을 가지는 학생이더라도 문과를 내가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었고, 부모님들조차도 학생의 성향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취업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 학생이 그냥 문과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이과를 선택하는 그런 딜레마들을 보면서 향후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학생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맞는가, 아니면 입시적으로 더 효율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과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이과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시적으로는 문과를 준비를 해서 자유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학과를 진학하시고 나서 추후에 전과라든지 이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이과 쪽의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취업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 이슈 또 한번 볼까요, 저희가? 자, 자유전공의 인기라고 저희가 가져왔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 보여드릴 기사가 있어요. 자, 2025 수시 경쟁률 상위 12개 대 무전공 유형 1, 자, 29.16 대 1 상승했고요. 지난해 12.21 대 1보다 엄청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올해 많은 대학이 무전공 모집 단위를 대폭 신설하고 확대하면서 합격성 하락을 노리고 지원한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저희가 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 커트라인이 조금 하락하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는 서류가 좀 덜 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 금년도에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들의 자유전공 경쟁률이 굉장히 지금 높게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전공 선발 비율이 수시 교과나 학종에서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맴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무전공학과 소신 지원은 밀릴까요? 무전공 같은 경우에 상위권 대학들 만약에 학종 기준으로 선발하는 상황에서 가장 뽑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적인 역량과 언어적인 역량 좋은 학생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전공을 소신으로 지원하셨다고 하면 6장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가 이제 배치할 때마다, 수시 배치할 때마다 당부드리는 게 6개 대학이 다 붙으면 그게 과연 좋은 배치일까요? 성적 어느 정도 남기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떨어지기 위한 배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6개 대학을 썼을 때 만약에 6개를 다 붙는 구조가 되면 다 본인 성적이나 서류 기준으로 합격할 만한 그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맴맴님 이제 질문 내용이 소신 지원은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에 분명 상향 카드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더라도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배치 구조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하셨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밀릴까요? 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배치 사항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교과 펑크에 대한 이 기대감, 심장이 바운스 거리는 이 기대감인데 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도 증원됐고 자유전공도 생겼으니 변수가 상당히 많은 금년도 입시였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변수가 많으니까 교과 전형을 펑크로 한번 써보자. 이게 학종이든 교과든 최상향 대학을 한두 개 정도 높게 써보자. 수시 배치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펑크날 학과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상담할 때 자유전공 펑크 안 날 거다. 경쟁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도 있으니 써보자. 이런 대학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금년도에 이제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수능 최저 충족이 교과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펑크가 나려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해야 펑크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이 지원하신 게 아닌가라는 조금 불안감이 드는 금년도 그 수시 배치 상담 중에 에피소드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과 펑크가 날 과면은 수능 최저 컷도 높을 건데 높은 최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애들이면은 이미 교과도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은 뭐 펑크에 대한 기대감 말고 그냥 바로 폭주기 관차처럼 들이미는 거지. 팩트로 말하자면은 교과의 펑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내가 설사 그 붙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수능 최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시 반수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코너 트위즈 입시정보 토크인데, 자, 앞서서 2025 수시 경향성을 분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주역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희망들, 바로 고1 학생들을 위함인데, 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꿀팁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과에 대한 이해 높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고3 학생들 수시 배치를 하면서 이제 서류 검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느꼈던 점은 일반고 학생들은 되게 서류 구성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3 학생들 오게 되면 이 학과에서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계획, 진로계획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되게 답을 못합니다. 근데 답을 못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생기부 구성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20대 1, 30대 1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정말 힘들다. 이제 실제로 수시 상담이 진행이 되면 학생들이 심화 주제 보고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서류 구성 사항을 보면 특정 학과를 기준으로 해도 그 학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일단 좁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연구 분야는 어떻게 좁혀야 되나요? 자료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관심 있는 그 교과목들 있잖아요. 네. 한 두세 개 선택해요. 학부 기준으로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특정한 다음에 교수님이 쓴 뭐 리스라든지 그런 이제 논문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5개, 6개 정도 조금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고 그 밖에도 더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수시 배치하면서 맨날 제가 느끼는 건데 교과로 가는 거랑 정시로 가려면 학원이든 뭐 사교육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서류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시간 투자는 전혀 안 하세요. 제가 요새는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뭐 중3이든 고1, 고2 학생 학부모님 오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관리에 대한 시간 투자 안 하실 거면 그냥 깔끔하게 정시 논술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3 돼야 이제 내가 너무 서류 관리를 안 했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후회하시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전에 좀 상담을 조금 받거나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조언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그 키워드 도출 방법인데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분야를 좁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상의 문제가 키워드들만 계속 노출을 해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좁히지 않으면 탐구 주제가 굉장히 추상적이게 됩니다. 근데 연구 분야를 좁히고 키워드들을 몇 가지 선택을 해서 그거 관련된 내용의 자료들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 당연히 탐구 주제 보고서의 주제가 명확해지고 이게 자기주도성이나 탐구 역량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요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너 이제 파이터 길로 가는 거야. 학군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안타깝게도 일반고 학생들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딱딱하고 추가적으로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차유님이 학생이라면 나중에 무조건 학종으로 상향 쓰거든요. 실제로 저는 썼습니다. 경쟁력이 없다. 그냥 카드 쓰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본적인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보고서 숙제 나오면 선생님들이 막 3일 전, 5일 전에 줘요. 그러면 이걸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3일 전에 나온 그 탐구 보고서 주제 그렇게 3일 동안 준비하면 과연 보고서 퀄리티나 주제적인 부분이 좋을까요? 쓰레기죠 그냥. 컨설팅에 돈을 투자하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방학 때라도 차학기에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맨날 상향으로 합격하고 싶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삐빅 네. 파이터입니다. 이제 본인이 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과 홈페이지 가서 교과 과정 관심 있으면 학과정의 이름도 한번 외워보고 거기 리서치 해가지고 연구실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와서 우리 연구실이 어떤 거라는 연구실이다. 그 교수님들이 또 굉장히 또 연구에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 수업 들어오면 그냥 자기 연구실 얘기밖에 안 해 그냥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적을 거 많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고1, 2 학생들이 푸시 상담 시기를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푸시 상담을 진행을 하셔서 방향성을 잡게 되면 입시에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교학점제 알림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1, 2 학생들 무료 상담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비대면보다는 역시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좋으시거든요. 커뮤니티 통해서 공지되는 내용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인원수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하거나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가 받아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TJ 컨설팅 저희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빨리 가. 밤으로 가 빨리. 나 갈 거야.